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멀리 계시네요. 이쪽에 몇 분 안 계시고.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할 이진섭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마지막 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행사 기니까 힘드시죠? 네, 힘드신데 최대한 늦지 않게 잘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파이썬과 이제 장고를 엄청 애정하는 사람이고요. 파이썬 사는 빵이라는 이제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런에서도 파이썬 장고 관련해서 컨텐츠도 하고 있고, 뭐 모두연에서도 이제 그 파이썬 장고, 예, 그거 관련해서 3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요.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웹에 문서로 다 만들어 뒀고요. 제가 슬랙과 이제 미리 공유해드린 카톡방을 통해서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고도 만드는 레그 웹 채팅 서비스이고요. 오늘 이제 핸즈온이 총 4개고요. 제가 마지막인데 앞에는 이제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실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에이전트 플로우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고, 실제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은데 한 1시간 10분이죠. 짧지만은 코드는 엄청 많아요. 많고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2주 꼬박 만들었거든요. 옆에 보시면 많은데 어, 이걸 실제로 타이핑해서 하나하나 타이핑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고 중간에 실수 오타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명령 하나 이제 복분만으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고요. 한번 전체 플로어를 한번 훑으시고 오늘 훑으시고 좀 관심이 있다. 장고 기반으로 웹 서비스 만들어 보니까 재밌네 하시면은 이 튜토리얼을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다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슬랙이나 이제 언제든 질문 주세요. 카톡방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시대의 데이터는 모든 서비스의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 서비스도 좋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좋은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특히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오픈 AI LLM도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서 학습을 못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어떤 조직은 그 조직만의 데이터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튜토리얼은 파이썬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해볼 텐데 웹 기반이지만 이 만든 코드를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안에서 불러다 쓰셔도 돼요. 불러다 써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이트에다가 이제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는데 제가 레그 2번 실전 세법 레그를 위한 피지벡터 인베딩이라는 별도의 튜토리얼이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고도화해서 별도로 이제 장고 파이어브 레그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혼자 있으면 못했을 텐데 이제 커서가 있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도움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라이벌리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장고 기반에서 레그 하시고 웹 채팅까지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최종 화면을 제가 미리 한번 보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파이썬만 하나 있을 때 이 화면까지 올리는 걸 이제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챗봇인데 단순히 LLM이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홈택스에 보면은 13만 건의 그 세무회계 집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전체를 넣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중에 1000개 반 벡터 스토어에 넣어가지고 장고도 만든 벡터 스토어에 넣어서 실제 이제 챗봇 하는데 활용을 해보는 형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미리 좀 확인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소스 코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소스 코드 편집기 VS 코드나 파이탐이나 편하신 거 아무거나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 이제 그냥 기본만 설치만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AI API 키가 있는데 각자 키 쓰신 분들은 키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키를 미리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슬랙도
있으니까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이제 왜냐하면 한 개의 그 키를 여러 IP에서 쓰면은 오픈 AI 측에서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만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에 붙여 넣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토어의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거는 이제 벡터 스토어만 가지고 어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 주는데 그 벡터 스토어를 실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할 때는 생각보다 해줘야 될 작업들이 좀 많습니다. 번거로운데 그래서 제가 본 튜토리얼에서 준비한 거는 뭐냐면 장고는 장고 기본에서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와 Postgre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엄청 잘 지원합니다. 기본에서 엄청 잘 지원해요. 그리고 장고는 2008년에 1.0이 나왔으니까 지금 계속 꾸준하게 안정성 있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벡터 스토어를 뭐 요즘 유명한 거 벡터 스토어를 써도 좋은데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장고가 잘 지원되는 벡터 스토어가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중 나온 라이벌리가 SQLite 벡터라는 라이벌리와 피지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벡터 라이벌리 좋아요. 좋은데 이제 두 개 중에 SQLite 벡터 라이벌리는 장고 통합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라이벌리지 장고화된 통합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장고 파이어블 레그 라이벌리를 만들어서 이제 거의 같은 코드로 SQLite 백엔드로 벡터 스토어 쓸 수 있고 거의 같은 코드로 포스트그리 SQL 쓸 수 있고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벡터 스토어라는 용어는 다 아실 테고 뭐 레그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의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와이파이 연결하려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제 그냥 휴대폰에 연결했거든요. 연결됐고 그래서 SQLite 기반으로 진행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진행할 때 윈도우면 되게 괜찮더라고요. 윈도우는 파이썬 윈도우의 기본 설치 알죠? 윈도우용 파이썬 배포판은 SQLite 확장이 다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맥OS가 문제였어요. 저도 맥인데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저께 갑자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의 경우에는 이 SQLite 지원이 보안 문제로 왜냐하면 맥 기본에는 파이썬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안성 문제로 SQLite 확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확인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맥을 쓰시는 분 중에 이런 이제 오류가 나실 수 있는데 위에 확인 코드가 있는데 SQLite 확장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SQLite 벡터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못 해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은 대체 방안으로 네트워크가 좀 들어가지만 이제 제가 재설 재설치 없이 SQLite를 안 쓰고 그냥 피지 벡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QL DB는 뭘 쓰나요? 하면은 그 수퍼베이스닷컴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 그냥 무료로 가입하시면은 벡터가 지원되는 DB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URL 만 미리 이제 준비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사이코피지2 바이너리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쓰는 PostgreSQL 드라이버인데 저것만 설치하시면은 맵도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PostgreSQL 쓰시는 분들은 이제 요 주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겠고 아니면은 SQLite는 윈도우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그냥 되실 겁니다. 뭐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딱 거의 1시간 한 10분 만에 끝내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해보시냐면 저도 윈도우 기반에서 해볼게요. 맥이지만은 어디 있냐면 저도 이제 윈도우 맥 안에 윈도우를 설치해 놨거든요.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맥 사용자분들도 빈 폴더를 뭘로 만드시냐면 뭘로 할까요? 장고 웹챗 레그라고 해서 빈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초반에만 명령 조금 타이핑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복붙만 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생성된 디렉토리도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그쵸?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안에서 가상 환경을 생성해 주세요.
가상 환경. 그래서 보통 파이썬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쓰시던 명령을 내주세요. 저는 윈도우에서 파이 명령을 쓰는데 쓰시던 파이썬 명령을 쓰시고 앞부분은 미리 확인하신 파이썬을 쓰시고 보통은 그냥 파이썬이겠죠. 쓰시고 -m vmv에 vmv 하시면은 나는 가상 환경을 만들 텐데 vmv라는 경로에 만들겠다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폴더가 vmv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폴더가 있고요. 됐죠. 그러면 가상 환경 액티베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mv에 스크립트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맥은 어떻게 해요? 소스 띄우고 .vmv에 빈의 액티베이트죠. 예, 그래서 가상 환경 액티베이트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파워쉘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는 where python 명령 프롬프트는 그리고 파워쉘은 get command python 네, 요 명령을 통해서 파워쉘이죠. 하시면은 그냥 get command python까지만 치시면 돼요. 뒤에 거 안 쓰셔도 치시면은 현재의 파이썬이 가상 환경에 있는 VMV 가상 환경에 있는 이 파이썬 명령이 가상 환경에 있는 그 파이썬이구나.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쭉 가보면요. 자, 요 확인이 되었고 라이벌리를 설치해 주시는데 자, 문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문서에서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를 여셔가지고 중간에 보시면은 명령 테스트 위에 SQLite로 진행하실 경우가 있고요. 포스트그리 SQL로 진행하실 경우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SQLite 가상 환경 생성하신 다음에 원하는 선택지로 명령을 복사하셔가지고 자, 이 부분이 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붙여넣기 해서 라이벌리를 한 방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엔터 쳐셔가지고 이 부분이 머신이 혹시 약간 느리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지금 설치되고 있고 혹시 설치 잘 안 되시는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생성 설치까지만 되면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설치 다 하신 분, 라이벌리 설치 다 하신 분, 해서 여기 슬랙이든 카톡방이든 리액션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맥 안에 있는 가상화된 윈도우라서 그런지 조금 느리네요.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었어요. 그 여담인데 그 파이썬 패키지 매니저 중에 UV라고 있죠. UV 쓰시면 설치 속도가 10배에서 100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것만 되면 나머지는 설치가 잘 진행되고 계시고요. 그럼 라이벌리를 설치하시고 나서 이어서 이제 명령 테스트가 있는데 python-m pyhub git commit apply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만든 라이벌리인데요. 요 명령을 한번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야 됩니다. 뒷따르는 인자가 필수입니다. 커밋 URL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명령을 찾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커밋 URL이 필요하다라는 요 부분까지 뜨면은 이제 우리 실습에 필요한 라이벌리를 다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실습에 저 라이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라이벌리를 통해서 특정 커밋의 코드를 한 번에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확인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허브 git commit apply 동작 확인 하신 분은 이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개인이 많이 붙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초반에 세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부분만 넘어서면은 다른 부분은 금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잘 안 되시는 분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오늘 1시간 동안 실습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메시지 썼다가 지우신 것 같은데. 네. 자, 아마 설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진행 중이실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장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세팅들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크롤이 엄청 길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것만 이 페이지만 실습하려고 해도 1시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장고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냥 한 방에 이 코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상단에 관련 커밋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폴딩이 풀립니다. 풀리면서 제가 여기 python-m pyobkit apply의 주소가 있죠. 이 명령을 복사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 명령을 복사하시는데 이 명령에서 중간에다가 all 옵션을 붙일 겁니다. all 이렇게 요 명령이에요. 제가 여기도 붙여드리고 여기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카톡방과 슬랙에 붙여드린 명령을 복사하셔가지고 현재 여기 가상환경 명령을 테스트한 곳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여기 보면 all 옵션이 있습니다. all 있고 엔터 치십니다.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이제 파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생기시나요? 아까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자, 자, git commit 이 명령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관련 커밋 명령에서 복사해서 중간에 all 옵션만 붙인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밑에 있네요.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라이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까 현재 코드에서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장고 프로젝트가 방금 그 페이지에서 실습해야 될 내용들이 한 번에 다 적용이 된 코드가 있고요. 이 폴더를 이제 VS 코드 혹은 파이참으로 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 주세요. 이렇게 열어 주시면 자, 뜨고 있죠? 뜹니다. 뜨고 있고 오늘 코딩을 딱히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하진 않을 거고 그냥 환경변수 편집 정도만 좀 할 거예요. 자, 다 잘 하셨나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생성, 예,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env.샘플 파일이 있어요. 샘플 파일이 있고요. 이 샘플을 참고해 가지고 무슨 파일을 만드시냐면 새 파일로 해서 새 파일로 .env라고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증 정보나 키 정보는 소스 코드에 절대 하드 코딩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별도의 환경 변수로서 주입을 받는데요. 준비되나요? 준비되네요.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env 파일에다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들을 지정해 놓으면 현재 장구 프로젝트에서 로딩토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엔터 치시고 그러면 아까 샘플에 있던 거를 복사해 가지고 env 쪽으로 붙여넣기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뭐야?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오픈AI API 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복사해 두신 API 키가 있잖아요. API 키 하나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자, 오픈 AI API 키 쓰시고 등호 쓰는데 앞뒤로 띄어쓰기 쓰시면 안 돼요. 예,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 해당 줄은 무시됩니다. 다 붙이셔야 되고요. 붙이고 뒷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십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하시면 SQLite만 쓰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ostgreSQL을 쓰셔야 된다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URL이라는 환경 변수로서 키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이제 끄시는 거예요. 그럼 샘플도 안 쓰니까 끕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젝트 생성부터 이게 다 한 거예요. 다 했고 에디터 열기 다 했고 키 디그노 다 생성돼 있고 env 파일 데이터베이스 URL이나 오픈AI API 키 생성했고 라이벌리 아까 필요한 거 다 설치했고요. 쭉 가서 뭐 라이벌리 설명 있고 프로젝트 생성하는 명령 하나하나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장고 인바이던 라이벌리 설치했고 로깅 설정했고 디버그 툴바 설정했고 오픈 AI 환경 변수 설정했고 요 코드 자 여기 보시면은 항상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어떤 환경 변수 설정이 있으면 그 환경 변수 설정이 애플리케이션에 정확하게 로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해드린 명령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붙여놓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실행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SQLite이신 분들은 pahub.db.backend SQLite 3라고 나오셔야 되고요. PostgreSQL이신 분은 뭐 django.db.backend에 PostgreSQL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오픈AI API 키 출력 해놓도록 해놨으니까 이 키도 이 하단에서 여기까지 출력만 잘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우리 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진행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보시냐면, 자, 장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인 파이썬, 너무 왼쪽이죠? 좀 오른쪽 옮길까요? 자, 파이썬, managepy, migrate라는 명령입니다. migrate. 파이썬 managepy, migrate.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현재 장고 프로젝트가 바라보고 있는 DB에다가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테이블.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해서 뭐뭐뭐뭐뭐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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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가 나오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이썬 메시파이 말고 자 이렇게 오케이를 하시고 나면요 ls 명령을 한번 해보시면은 ls 혹은 dir 해보시면은 SQLite 쓰시는 분들은 여기 db.sqlite 3라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 파일이 DB 파일입니다, 여러분. DB 파일이고 오늘 뭘 하려고 하느냐? 저 DB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레그 데이터를 넣어서 그 레그 데이터를 실제 세팅에도 활용해 보고 지금 파일이잖아요. 파일은 뭐가 좋냐면 옮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하나에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은 이 파일만 복사해서 옮기고 파일 경로만 맞춰주면 돼요. 쉽게 전파할 수 있죠. 항상 레그라고 해서 누군가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벡터 스토어를 이제 장고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이제 파일 용량 너무 큰 용량 안 되는 거 아니냐? SQLite는 스펙상으로 수 테라바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다 무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 생성했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챕터죠. 장고 문서 모델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제가 이제 관련 커밋인데 자 위에 현재 문서가 있죠. 이 문서에서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실습을 위해서 명령만 복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단에 보면 관련 커밋에서 첫 번째 명령에서 이번에는 이제 all 옵션이 없습니다. all 없이
그냥 이 명령만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실행하십니다. 하시면은 자, 실행해 주세요. 보시면은 실행이 되었어요. 실행이 되어가지고 파일이 좀 많이 변경되었죠. 그러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생성된 거고요. 오버라이트이라고 한 거는 이제 기존의 파일을 덮어쓰기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장고는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 멀티 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이라는 장고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요. 다음에 그 앱 등록 과정이 있고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레그 문서를 위한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SQLite인데 되게 SQLite는 너무 가벼운 DB 혹은 테스트 DB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요즘 많이 전 세계적으로 SQLite를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QLite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고 해서 킹뉴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SQLite는 미국 해군 구축함에 들어가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DB라 그래요. 그러니까 폭탄 맞아도 뭔가 그 구축함이 부서져도 동작하는 DB로서 안정성을 이제 중시하는 DB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SQLite를 프라이머리 DB로 사용하신 분 이런 질문에 보면은 로컬 캐시 목적으로는 정말 좋던데 어떤 웹사이트에 메인 DB로 쓰기는 조금 무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 메인 DB 안 써도 되죠. 메인 DB 안 쓰고 여러분들의 만약 장고로 만들어진 사이트를 한다면 메인 DB는 PostgreSQL이나 MySQL 쓰고 문서 레이블을 위한 DB만 SQLite 써도 돼요. 이렇게 장고 같으면은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고 그래서 작게 처음부터 DB 구축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땐 작게 파이썬만 설치해서 SQLite 기반으로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그용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보조 DB로서 활용을 해보면은 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서비스 개발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어떤 레그 성격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레그 DB에다가 인베딩해서 넣어두고 언제든 필요할 때 유사 문서 검색해서 꺼내어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라고 되겠어요. 자, 문법이 아니죠. 세법 해석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13만 건의 현재 13만 건의 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홈택 세무서 측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준 거고요. 실제 이제 제 지인 세무사분이 그 세법 관련해서 질의 응답을 뭔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해 주려고 할 때 그 13만 건의 데이터 기반에서 관련 질문을 빨리 찾아서 응답을 주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검색해 보면 키워드 검색이라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은 따로 그런 작은 사무실인 경우에 혹은 개인이 혹은 작은 조직에서 어떤 레그가 필요할 때 이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해서 만든 거고요. 자, 채세 모델스에서 단 이 세 줄의 코드입니다. SQLite 벡터 도큐먼트를 상속받은 이 모델 클래스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가 지원되는 인베딩까지 다 지원이 되는 모델 클래스가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법을 위한 모델 하나 혹은 다른 회사 내규용 하나 딱딱 만들어 가지고 또 모델 장고 모델이니까 뭐가 돼요? 서로 그 외래키 관계나 다양한 관계 같은 것도 맺을 수 있어요. 그 여기 필드들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외래키 필드도 추가하고 다 추가해서 필요할 때 제가 유사 문서 검색을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ostgreSQL은 다음 탭 가면은 코드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이름만 약간 다른데 PostgreSQL은 이제 인덱스 지정이 좀 필요해서 그렇고요. 필요 없고 SQLite인 경우에는 엄청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베딩에 뭘 썼냐면 오픈 AI에 그 인베딩 모델을 썼는데 걔가 스몰 모델이 1536차원 그리고 라지 모델이 곱하기 2배 3000차원이 넘거든요. 그럼 얘가 디폴트어는 제가 1536차원으로 해놨는데 자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한 그 세법 해석내 질답에 대한 인베딩 데이터는 그 3072 차원으로 준비해 놨어요. 차원이 높죠. 그래서 뭘 하냐면 차원은 높이려면은 그냥 상속이 아니라 SQLite 벡터 필드에서 차원 수를 지정해 주고 이렇게 인베딩 필드가 기존에 있는데
재정의만 하면 됩니다. 예, 하면 끝. 그럼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3072 차원이니까 인베딩 모델명을 딱 써주는 거죠. 맞춰서. 디폴트는 스몰, 스몰. 라지는 3072 딱 맞춰두는 거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코드도 가보면은, 아까 여기도 가보면은, 최대 모델스에 가보면 지금 이제 SQLite 벡터 필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PostgreSQL 쓰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제 포스트그레스의 요 필드 정의 있잖아요. 요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좀 따로 해주긴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진행은 SQLite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제가 세법 해석내 데이터는 3072 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스 코드는 있고요. 자, 소스 코드 있고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다 생성이 되어 있고요. DB에 어떻게 생성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명세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해주실 거는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모든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파이썬 manage 파일 migrate 챗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이렇게 하시면은 오케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시면은 오케이가 있죠. 그럼 방금 여러분들의 로컬의 SQLite 기반으로 현재 이 DB에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그 방금 세법을 저장할 DB 테이블이 생겨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명령이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이죠. 다음 문서. 그래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에는 13만 건이 넘는 세법 질적 데이터라고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13만 건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검색을 포함어 제이어에서 검색해 보면은 검색이 잘 안 돼요. 옛날 검색 엔진이라서 우리가 레가에서 쓰는 벡터 스토어에서 쓰는 검색 방법은 이제 인베딩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의미적 유사한 문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별도 파일로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요건 끄고 그래서 요 JSON-L 파일이 제가 1000건만 13만 건을 다 모았는데 스톨링해서 그 중에 일단 1000건만 데이터 있고 이건 지금 다운 안 받으셔도 돼요. 밑에 아래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용량 44메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컨텐트, 문서 아이디, 제목 해서 엄청 길고 저 뒤에 가보면은 인베딩 데이터가 3072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한 번에 명령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자 파워쉘 명령 프롬프트 맥OS 쉘 이렇게 제가 같은 명령인데 여기 환경 변수 세팅하는 것만 좀 달라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로드 제이슨 L이라는 명령을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쉘에 맞춰 가지고 저는 파워쉘이니까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 탁 치면은 자동 다운로드가 되고 44메가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야. 다운로드가 되고 SQLite인 경우에는 SQLite에다가 데이터를 넣습니다. 네, 친구 다 들어갔어. 저 방금 이렇게 이렇게 혹시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쵸? DB 하신 분 1000건을 데이터가 들어가신 분. 자, 저기 스샷도 있죠? 스샷대로 파워쉘 명령 프로부터는 스샷 없고 맥OS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셨을라나?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오류 나시는 분이 나요.
듣고 계시나요?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쉘을 한번 구동해 보는데 그냥 제가 이제 앞서 설치한 그 PIP 인수할 때 아이파이썬을 설치했거든요. 그럼 장고 쉘 구동할 때는 아이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파이썬으로 쉘이 구동됩니다. 그래서 꼭 아이파이썬을 설치하시고 쉘 구동하시고요. 이거 아직 하지 마시고 아래에 보시면은 자 장고 장고 익스텐션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제가 이미 세팅해 놨거든요. 그러면 장고 쉘 플러스에 잠깐만요. 이거를 자, 요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자, 이 명령으로 장고 쉘을 진입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장고 쉘 진입하시면은 이렇게 뭔가 임포트 되는 게 엄청 많은데 뜨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실행할 때 프린트 SQL이라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그 장고 코디 셋 실행을 하면은 실제 내부에 어떤 코디가 동작하는지 모르거든요. 되게 블랙박스도 보고 하시는데 자동으로 코디가 출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떤 코디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장고 쉘에 아래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주세요인데 요 코드도 복사하셔 가지고 요 코드도 자, 복사하셔 가지고 어, 자, 잘 갔나 모르겠어요. 예. 일단 가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복사해서 실행해 보시면은 가급적 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스크롤 해 보시면 좋습니다. 방금 문서가 나왔는데 검색하는데 0.02초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유사도 검색 청건에 대해서 쭉 가보시면은 제가 이제 모델에 오브젝트 유사도 검색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 넣어놨어요. 그럼 내부에서 이제 지금은 코사인 거리 기반으로 검색하거든요. 검색하면 리스트로 이제 해당 모델 인스턴스가 딱 나오고요. 여기에 디스턴스 이제 출력하고 페이지 컨텐트 필드가 뭐가 있냐면 페이지 컨텐트라는 문자열과 메타데이터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랭체인의 도큐먼트와 똑같습니다. 랭체인에도 도큐먼트라는 클래스는 페이지 컨텐트라는 문자열 필드와 메타데이터는 사전이 있거든요. 똑같이 인터페이스 맞춰갖고 제가 넣었고요. 하시면은 select where에서 embedding 필드에 대해서 batch vector F32 이거는 SQLite 벡터 라이브러리가 내부적으로 저렇게 코사인 그 거리 계산합니다. 하면 제가 정확하게 벤치마크는 아직 안 해봤는데 보통 한 뭐죠 100만 건, 예, 1000만 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 하드웨어가 디스크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예, 대개의 사이즈는 예전에는 회사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빅데이터 해야 된다. 했는데 나중 빅데이터 시대 지나고 보니까 우리 회사가 가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 예, 커도 1테라가 안 되더라. 뭐 그런 얘기. 예, 하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에 웬만한 데이터 다 넣어도 그냥 SQLite DB 하나만 넣어도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검색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원하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고. 그럼 저 코디셋에서 유사도 검색 메서드가 있으니까 이제 장고만 할 줄 알면은 이제 레그 기반으로 레그라는 게 결국 뭐예요? 레그라는 거는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 제가 예전 여기 레그 1번의 문서가 있는데 원래 이제 LLM은 두뇌거든요. 두뇌고 뭔가 말을 좀 예전에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항상 프로그래밍의 언어로 C나 자바나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도 뭔가 말을 작성해서 줬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LLM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는 지식, 그 두뇌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야 물어보면 저한테 자바스크립트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다고 얘기할 테지만 근데 저는 꼭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상한 말을 하겠죠. 그걸 이제 흔히 환각이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각이나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려면은 질문을 할 때 혹은 회사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사내 정보가 있으면 질문과 그 관련 정보를 모아서
모아서 같이 질문을 주면은 예, 아는 정보가 많아지니까 환각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환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환각이 좀 엉뚱하게 답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LLM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부분만 방금 보셨던 이걸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뭐만 하면 돼요. 뭐 오픈 AI든 엔트로픽이든 구글의 이제 API든 다 이제 기본적인 챗 예시 있잖아요. 챗 예시 프롬프트에다가 지식만 넣어서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레그인 거예요. 예. 물론 뭐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등이 복잡하게 추상화를 많이 해놨지만은 결국에 프롬프트라는 거는 대화 그 GD를 할 때 레그는 관련 정보를 넣어서 같이 질문해서 답변을 얻는 거. 저는 그게 이제 레그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서 질문하고 답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데이터 넣었으니까 이런 간단한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세법 해석 내 집단 문서라고 쓰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기 입력했을 때 LLM 안 쓰고 이미 저는 인베딩 되어서 다 벡터 스토어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질문했을 때 질문한 그 문자열만 인베딩해서 유사 문서만 찾으면 됩니다. 예. 그거고요. 관련 커밋에서 똑같이 이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자, 이거 쓰고 여기 쓰고 가급적 문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실행을 여기 쉘 빠져나와야죠. 엑시트 EXIT 소괄로 열고 닫고 엑시트 이렇게 호출하시면은 빠져나오죠. 빠져나오시고 아까 명령을 이제 붙여 넣으시면은 아니죠. 여기 제가 아까 잘못 붙여져 있네. 예, 엉뚱하게 붙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이 현재 커밋에 있는 코드를 이제 가져옵니다. 여기 가져와 가지고 이제 붙여 넣었어요. 적용됐고요. 실제 코드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은 뭐냐면은 자, 뷰 구현을 위해서 장고에서는 리스트 뷰라고 해서 어떤 모델 클래스 하나만 이렇게 딱 구현해 주시면은 딱 두 줄이죠. 여기까지 구현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리스트 응답을 하는 기본적인 뷰가 됩니다. 근데 플러스 우리가 뭘 더 하나 해야 되냐면은 검색어에 맞춰서 유사 문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 뷰에서는 get query set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할 쿼리를 만들 때 호출되는 건데 부모 호출해서 이제 쿼리라는 검색어가 있을 경우에 검색어가 있다면은 유사도 검색 메서드 호출해서 응답을 받고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구현 끝입니다. 요점 처리하는 쪽은 구현 끝이에요. 구현 끝이 되고 다음에 이제 URL 매핑 해주고 템플릿 단에서는 그냥 HTML 코드입니다. 그냥 아까 그 오브젝트 리스트 받아가지고 여기 코드 보면은 여기 쭉 보면은 있죠. 오브젝트 리스트 순회 돌면서 HTML 코드, CSS 조합해가지고 응답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웹의 표현이니까 이건 그냥 패스하겠고요.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서버 한번 띄워볼게요. 파이썬 매니지파이 런 서버에 0.0.0.0에 8000번 이렇게 제가 복사하고 여기도 붙여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명령과 이 명령과 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개발 서버가 구동되었습니다. 그래서 0.0.0.0에 8000인데 접속하실 때는 뭘로 접속하셔야 되냐면 이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 자, 이 주소도 아니죠. 죄송해요. 주소가 잘못 복사됐습니다.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데 주소가 엉뚱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로컬호스트 주소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열고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나오시고 여기 뭐 관련해서 아무 질문이나 해보셔도 돼요. 유사 문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법이라고 한번 해봐도 예,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근접한 거 질문 길게 주셔도 되고요. 예. 지금의 이 부분은 실제 동작 부분은 여러 데이터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모델만 바뀌는 거고 들어가는 데이터만 바뀌는 거고요. 장고 모델 기반이니까 그 페이지 컨텐트라는 필드와 메타데이터는 필드만 채워놓고 그냥 세이브 하시면은 인베딩 자동으로 호출해 갖고 저장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개씩 인베딩 호출하면 느리니까 제가 벌크 크레이트라고 해서 장고 인스턴스 여러 개 한 번에 저장하는 메서드에 대해서도 다 해놨거든요. 나 벌크 크레이트 할 때도 모아가지고 한 방에 이제 요청하도록 다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시면은 클릭해 보면 이렇게 폴드 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구현했죠. 그럼 지금 딱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다음 주에 세종 가서도 발표하는데 그 이제 세종에 계시는 공무원들 분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부에 문서 찾기 매번 힘들거든요. 예, 딱 설치해 드리고 데이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걸림돌은 거기는 다 한글 문서가 되죠. 아예 한글 문서를 어떻게 문서화 시킬 거냐. 그 뭐죠? 일반 플레인 텍스트 변환할 거냐의 문제가 더 큰 거지. 기술적인 부분은 이 코드만 들여도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서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적고 하는 부분은 되게 잘 못 오실 수 있는데 되게 요즘에 웹 프론트엔드 하면은 무조건 리액트 해야지. 뭐 너무 그쪽으로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리액트는 좀 정말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유저 인터랙션 있고 정말 게임 같은 UI가 아니라면은 저는 일반적인 웹 문서의 성격은 너무 과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웹은 장고 기반으로 하고 알파인 JS라는 용량 45KB의 작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아까 그 접는 거 있죠? 검색해서 클릭해서 접고 하는 거. 아까 요거. 이거 알파인으로 그냥 구현한 겁니다. 코드 몇 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 국내에서는 알파인 JS에 대해서 아직 좀 인식이 많이 잘 모르시는데 해외에서는 장고, HTMX, 알파인 JS 이 3대장이 그냥 생산성, 그 개발 생산성의 끝판왕이라고 하면서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뒤에서도 그 3대장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명령행 렉인데 자, 똑같이 관련 커밋 복사. 자, 시간만 많으면 천천히 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터미널이 떠 있는데 잠시 죽이고 하셔도 돼요. 컨트롤 C에서 중단시킨 다음에 붙여놓고 엔터 치고 딱 3개 복사됐네요. 그리고 아직 서버 실행하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설명 위주로 할게요. 처음에 이제 싱글턴 에드된 대화입니다. 뭐냐면 내부 코드에 그냥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너는 그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도 대답하고 영어 번역을 함께 제공해주고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며 한글 번역을 함께 제공해줘 라고 하고 예시로서 퓨샷 준 거죠. 질문을 한글로 주면 한글로 대답하고 영어로 주고 영어로 답변하면 물어보면 영어로 답변하고 한국어도 주고 맞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GPT-4 미니나 뭐 포워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주고요. 응답을 그냥 받아서 리턴하죠. 그럼 한 번 이제 응답을 유저로부터 메시지 하나 받아서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이제 저는 비빔밥을 좋아하며 계란 후라이 2개 먹어요. 당신은요? 라고 하니까 한글로 답변 주면서 영어로도 답변하죠. 이거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레그를 끼운다면 어떻게 끼우냐면은 아까 이 코드상에서 휴먼 메시지든 시스템 프롬프트든 그 유저가 입력한 휴먼 메시지 기반으로 유사 문서 찾아가지고 유사 문서를 문자열화해서 시스템 프롬프트든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에다 끼워 넣으면 돼요. 그냥 끼워 넣고 호출하면 그게 레그입니다. 예, 레그가 복잡한 게 아니야.
복잡한 게 아니고 랭체인 등이 좀 추상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프롬프트라는 실제 처리는 그냥 문자열 처리이거든요. 되게 간결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뭐 글자 수 응답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번역 채팅 이걸 겁니다.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직 서버 하지 마시고 제가 명령은 뭐냐면은 python managepy chat leg CLI입니다. 해보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python managepy chat leg CLI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키 한번 쳐보면은 제가 이제 세무 회계 정보 챗봇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웹 버전의 챗봇을 만들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저스틴 유정엽님께서도 그 시멘틱 커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명령행에서 만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웹 하기 전에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하면은 좀 더 레그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코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질문은 뭘로 쓰냐면 이제 멀티턴 밑에 거네요. 하고 레그 대화까지 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명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주면은 DBA 접속해 가지고 관련해서 정보 찾아갖고 레그 문서 찾아가지고 그 오픈 AI GPT-4 미니 활용해 갖고 답변 생성한 거예요. 방금 레그가 이렇게 딱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했고 실제 코드를 가보면은 제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 세무 회계 뭐뭐뭐다 하면서 프롬프트 만들고 유저가 입력한 요 문자열이 있으면 이 문자열 가지고 제가 항상 지금 채팅이니까 모든 채팅 메시지를 다 매번 레그 어떤 DB 찾는 게 아니라 뭔가 플래그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세법 해석 내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는 유저 입력에 느낌표도 시작 3단면으로 했지만은 보통 앞단에 GPT-4 미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분기시키잖아요. 분기시켜서 실제 응답 만들기 전에 그 레그가 필요하다면 체크를 앞단에 먼저 넣어서 그 필요하다면 그때 오케이 되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여기 유사도 검색 기능 활용해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지식이 여기 있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레그 세법 해석 내 문서 검색이 필요 없으면 그냥 유저 입력된 거를 바로 그냥 이제 LLM API 호출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에서 제가 이제 지금의 현재 코드는 대화 내역도 히스토리도 멀티톤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이제 방금 답변을 기반으로 뭐죠? 블로그 포스팅을 생성해줘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답변이 빨리 안 오네요. 예, 제가 스트리밍을 안 해가지고 약간 느리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처음 받고 관련해서 요청하는 부분은 그냥 LLM의 능력인 거잖아요. 능력인 거고 우리는 히스토리만 관리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벌써 49분이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코드가 좀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어차피 이걸 쓸 거라서 복붙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쓰고 이 코드도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쓰시면은 뭘 만들었냐면은 별도 이제 이 문서 모델 외에 채팅방 모델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에 쭉 가서 현재 채팅방에서 이제 AI 메시지 생성하는 거 DB에서 모든 대화 내역 히스토리 다 가져와 가지고 히스토리를 LLM 호출할 때 이렇게 넘겨주는 거 만들고 그 기반에서 이제 응답 생성하고 제가 LLM 클래스는 따로 이 현재 코드 내에 지금 설명은 안 드렸지만 따로 추상화를 해가지고 LLM 하나가 오픈 AI 지원하고
그저 뒤에 부록에 있는데 엔트로픽도 똑같이 지원하도록 해놨거든요. 예, 해갖고 같은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델 코드 기반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채팅방에 1대 메시지가 n, 1대 n 관계로 저장토록 해놨고 롤도 이제 유저 롤 어시스턴트 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있고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죠. 빠져나갈 때는 quit 혹은 컨트롤 C 해서 빠져나가시면 되고 파이썬 매니지파이 똑같이 마이그레이트 챗이라고 해보시면은 제가 챗이 없나요? 잠깐만요. 마이그레이션이 하나만 있고 잠깐만요. 관련 커밋 맞고 2번 있는데 잠깐만요. 복사해서 1F 190 190 맞는 것 같고 자 2번 마이그레이션 파드 있어야 되는데 2번 네 지금 생겼고 아까는 2번 생겼죠. 제가 아까 딴 거 드렸나요? 같은 것 같은데 제가 실행을 안 했었나 봅니다. 자 그럼 실행을 아까 방금 명령하고 나면은 이렇게 2번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겼고 이제 다시 파이썬 메시파이 마이그레이트에 챗 하시면은 방금 정의한 대로 이제 룸과 메시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쭉 가죠. 그럼 모델해서 요 구현이 다 있고요. 다음에 기본 코드에 이제 새로운 채팅방 생성하는 처리해주는 폼과 메시지 처리해주는 거 그리고 채팅방 목록 페이지, 채팅방 생성 페이지 그리고 채팅방의 채팅 메시지 그 채팅방 페이지 채팅방 생성을 지원해주는 거 채팅방 방 페이지 그래서 해당 방에 들어오면은 모든 메시지 목록 읽어가지고 응답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은 이제 테일윈드 CSS 써가지고 룸 리스트 보여주는 거, 룸 디테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룸 폼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시 런 서버 해볼게요. 이제 런 서버 한번 해보면은 자, 런 서버 하고 서버 떴고 다시 이제 루트로 로컬호스트 8000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탁 뜹니다. 예, 뜨고 이제 새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은 채팅방이 만들 수 있어요. 예,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그 어쩌 번역이면은 이렇게 번역 대화방 이라 쓰고 뭐 프롬프트에 쓰기 나름이죠. 시스템 프롬프트 바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말하면 뭐 한국어로 대답하고 한국어로 말하면 뭐 영어로 대답 뭐 쓰기 나름인 거고 그에 맞춰 가지고 생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채팅방이 생성이 되고 룸에다가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놓은 거죠. 넣어둔 것입니다. 넣어서 입장까지 됩니다. UI 돼 있죠. 돼 있고 근데 지금의 이제 이 페이지가 테일윈드 CSS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코드 볼 때는 엄청 복잡해 보이긴 해요. 예, 보이긴 하지만 일단 웹에 구현이 필요한 거고요. 채팅방 만들었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넣었고 생성이 되었고요.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채팅 메시지 전송 응답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어요. 페이지까지만 있는 겁니다. 페이지까지 있고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자 이제 그 페이지 전송 채팅 메시지 전송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뭐 Next.js나 React 등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별도 API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API라는 거는 내부의 어떤 하나의 프론트엔드와 하나의 백엔드 간의 통신을 위해서 별도로 API 만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괜히 일을 2배 이상 만드는 것이고 기본에 그냥 이런 채팅 UI 같은 경우도 HTML 폼 기반으로 전송하면은 만약에 JSON API 만들잖아요. 뭐가 안 되냐면은 파일 업로드가 안 됩니다. 파일을 딴 데 올려야 돼요. 딴 데 올려서 URL 받아가지고 다시 전송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HTML 폼 기반이면 파일 전송 그냥 되죠. 그리고 파일 업로드 된 거 잔고 다 받아줍니다. 예, 받고요. 저장하는 거 잔고 기반에서 뭐 되죠? 잔고 스토리지 써가지고 로컬 저장되는 거 봐도 되고 아마존 S3 봐도 올릴 수 있고 다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잘 누리면 되는데 계속 새로운 뭔가 너무 레거시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힙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코드를 복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복사해가지고 그랬죠. 여기서 복사하고 해서 다시 실행해 보면은 또 컨트롤 C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룸 디테일 바꾸고 URL 바꾸고 뷰 바꿨어요. 딱 템플릿은 딱 하나 바꿨어요. 실제 코드 가보시면은 보면은 이제 혹시 이제 참고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제 뷰일 텐데요. 새로운 뭔가를 요청할 때 폼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폼에다가 관련 데이터 파일부터 다 넘긴 다음에 유효성 검사 수행해서 오케이 되면은 저장하죠. 저장하고 다른 주소로 이동한다. 라는 게 혹시 장고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면은 익숙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만 바뀌냐면은 메시지 폼 클래스만 바뀌고 저장하는 뭐 부수적인 필드 정도만 있을 뿐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방식을 현재 제가 적용했고요. 다음에 이제 폼 태그에서 폼 메서드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 뉴 처리하는 주소로 현재 폼에 작성된 입력 내용을 누가 보내줘요? 브라우저가 보내주는 거죠. 예. 리액트에서 따로 다 만들 거 없어요. 그냥 브라우저가 지원해주는 기능 그냥 쓰는 거예요. 써서 이제 해주면은 동작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적용하셨죠? 하셨고 런 서버 다시 하시고요. 하시고 자,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하시고 헬로우 해버리면은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헬로우 응답이 오죠. 지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헬로우 하는 순간 페이지가 한번 가서 화면이 하얗게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 페이지가 왔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만약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네이버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장고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페이지 바뀌잖아요. 그쵸? 페이지 바뀌는 게 일반적인 폼 방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폼 전송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방식이 전부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아, 폼 쓰면 안 되고 되게 어디 부트캠프 같은 데 가봐도 폼 쓰지 마시고 그냥 폼 동작 맞고 자바스크립트로 다 보내세요 하는데 그러실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갔다 오긴 해요. 진짜 월드 반가워요 해보면은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글로 얘기하면 저는 아까 시스템 프롬프트 썼던 대로 한글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얘기하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선하느냐에서 자, 가보면 다음 페이지죠. 이제 HTMX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장고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도 그래요. 뭐 백엔드가 장고가 되었건 뭐 스프링이 됐던지 간에 리액트가 핫하다고 해서 리액트를 써보고 좋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개발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유지 보수가 안 되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대안으로서 이제 스프링 쪽도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HTMX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것도 커밋부터 적용하고 해볼게요. 적용하고 이죠. 슬랙에도 넣고 저도 적용하고 또 C 중단하고 붙여놓고 해보면은 뭐만 바뀌냐면은 파일 두 개, 딱 세 개 바뀌었네요. 세 개 바뀌었고요. 코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제 전송할 때 HTMX 라이브러리 임포트 한 거는 있는데 아까 폼에 액션 대신에 HX 포스트로 바뀌었고요. 다음에 HX 타겟이 있고 HX 스왑이 있고요. HX1 before request가 있습니다. 이게 HTMX에서 지원하는 거고 백엔드가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장고가 됐건 스프링이 됐건 다 상관없어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니까. 그럼 현재 폼에서 어떤 전송이 들어갈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이 주소로 보낼 거고요. 다음에 HX 타겟은 뭐냐면 HTMX의 기본 동작은 서버에게 무조건 HTML을 요구합니다. 그럼 서버가 무조건 HTML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럼 HTML로 응답을 주면요. 포스트에서 응답을 주면은
그 응답을 어디에 반영할 거냐. 그러면 아이디가 챗 메시지 있으니까 위에 보면은 아이디가 챗 메시지 있죠. 여기에다가 반영할 거다. 플러스 hx 수압은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건데? 덮어 쓸 거야? 아니면 밑에 끼울 거야? 아니면 위에 끼울 거야? 그 6가지만 있어요. 그 중에 before and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일 끝에 끼우는 겁니다. 끝에. 6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 끝에 끼워줘. 그리고 이제 before request는 뭐예요? 요청을 이제 보내기 전에 현재의 폼을 리셋해. 그러면 입력 필드 다 비우는 거죠. 예. 그 보통 리셋하기 위해서 뭐 리액트 구현하다 보면은 각각 입력 필드에 대해서 뭐 상태값 다 넣어두고 상태값 비우고 반영하고 뭐 복잡하게 하는데 그냥 웹 기본에서 지원해주는 리셋 하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딱 하고 끝이죠. 전송 부분은. 그럼 서버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서버에서는 아까는 이제 응답 뷰에서 이 메시지 저장하고 나서 이동 응답이 아니라 유저의 메시지와 AI 응답으로 그 끝에 들어갈 HTML만 응답을 딱 하는 겁니다. 끝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봤을 때 런서브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세도 고침 한번 해보면은 똑같은데 자 이번에 잘 해볼게요. 보시면은 헬로 월드 자 헬로 파이썬에 해볼게요. 이번에는 페이지 전환 없습니다. 쳐보면은 끝에만 쭉 붙은 거예요. 방금 응답에 이 두 줄의 HTML을 서버에서 받은 겁니다. 받아서 끝에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단순히 HTML이 아니고 서버 응답에서 모달로 띄우는 HTML 응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달로 뜹니다. 예, 실제 모달로 떠요. 아니면 사이드바에서 그 뭐죠? 앱 보면은 뭐 메뉴 누르면은 왼쪽에서 나오는 메뉴 있잖아요. 그런 메뉴 같은 것도 그 관련해서 HTML 응답만 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UI 처리를 위해서는 아까 소개되었던 알파인 JS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파인 JS나 그 뭐죠? 사람들 많이 쓰는 프론트엔드 아니면은 되게 레퍼런스 찾기 힘들어서 못 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죠. 챗GPT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너무 잘해요. 알파인도 잘하고 테일윈드 CSS도 잘합니다. 관련 UI 만드는 거 필요한 거에서 알파인 JS 기반으로 구현해줘. 딱 그러면 다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필요한 거 얘기해주면 다 반영돼주고 해주니까 전혀 레퍼런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드 안 해도 되죠. 리액트 같은 빌드 해야 되는데 빌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아주 가볍게 구현하실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레그 채팅에 에데뎀 채팅에 레그 키 연기인데 뭐만 딱 남았냐면은 코드 이게 답니다. 제가 룸 모델에서 이제 하나의 유저 메시지 받아서 AI 메시지를 만들 때 현재 채팅방의 모든 메시지를 다 읽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죠. 롤과 컨텐트 만들어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바로 에데뎀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응답을 넘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유저의 메시지에서 세법 해석된 문법, 문서 해석이 필요할 때, 맞죠? 판단해가지고 그때는 모델은 바꾸시면 돼요. 원하는 거, 다양한 거 모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테이블 다 따로 관리해가지고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보는 멀티 데이터베이스 지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메인 DB는 포스트그레스QL 쓰시고요. 특정 모델은 SQLite, 어떤 모델은 오라클 여러 개 엮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조인 같은 거 못하지 않으면 조인은 당연히 여러 DB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장고에 뭐가 있냐면 셀렉트 릴레이티드와 프리배치 릴레이티드가 있는데 셀렉트 릴레이티드는 조인을 거는 거고요. 프리배치 릴레이티드는 따로 코드에서 조인 한 거와 표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하나의 DB는 포스트이고 하나는 SQL이요. 프리패치 걸면 그러면 조인한 것처럼 데이터를 따로따로 가져와서 정보 합쳐줍니다. 그럼 멀티 데이터베이스 쓰는 효과가 엄청 더 증대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문자열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프롬프트에다가 적용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서 하시면은 끝입니다. 이거 적용하고요. 자, 하고 됐습니다.
자, 해서 적용해 주시면은 이제 챗 모델스 딱 하나 바뀌었어요. 바뀌고 다시 런 서버하고 질문은 뭐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띄웠고 채팅방 자 이제 여기 동작에서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고요. 조금만 할게요. 띄우고 새로운 채팅방을 하나 만들게요. 새 채팅방에서 세법 세무회계 챗봇에 방금 넣어드린 시스템 프롬프트 있죠. 넣어가지고 하나 만듭니다. 됐죠? 그럼 세무회계 챗봇이고 그럼 제가 아까 룰을 뭐 넣냐면은 느낌표도 시작하면은 그 유사 문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세무회계 그 텍스로 도큐멘트에서 됐고 생성됐고 자 느낌표 넣어가지고 딱 요렇게 딱 해서 이걸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쓰시고 한번 넣어 보시면은 이렇게 응답이 왔죠. 이렇게 레그 기반에서 하나의 동작하는 화면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구현해 봤고요. 실제 이제 동작하는 코드를 봐도 그러니까 장고만 조금 알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그 시스템을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쵸? 마치면 시간 괜찮네요. 10분이다 일찍 끝나는 게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그 간단하게 좀 빠른 시간 부족해서 복부 형태도 있지만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슬랙이나 이제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뭐냐면은 이건 하진 않을 거고 이제 대화 풍선 스타일 개선이라고 해서 아까 좀 밋밋한데 요런 부분인데 이거를 개선하면은 이렇게 바꾸는 거. 예, 예, 요런 식 또 구독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다음은 뭐가 있냐면은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지금은 응답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링크 있으면은 링크가 실제 링크로서 동작하도록 변환하는 거. 요거 이제 적용하는 거 해놨고요. 다음에 응답 대기 중 이거 중요하잖아요. 할 때 응답 대기 중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요 부분도 제가 그 뭐죠 HTMX와 알파인 JS 기반으로 구현했는데 그거 예시도 있으니까 하대 코드 다 있어요. 여기 실제 동작하는 거는 뭐 로딩 중 요 상태값 이렇게 넣어두고 하단에 이제 여기 메서드 같은 거 넣어두고 응답 로딩이 참이 되면은 로딩 중이 보여지고 이런 식 알파인 JS 코드입니다. 예. 혹시 리액트나 상태값에 기반한 코딩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보면 너무 간단한데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간결한 코드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록이 엔트로픽 API. 그러니까 이게 오픈 AI는 흔히 어떻게 활용하냐면 요즘에 뭐 200달러짜리 프로 모델도 있지만은 딥 리서치가 조사는 잘 해주는데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딥 리서치로 한번 하고 조사된 결과를 복사해가지고 클로드에 넣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줘. 깔끔하게 정리해줘. 그래서 이제 엔트로픽 API도 같이 써보시는 게 좋고요. 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엔트로픽으로 똑같은 프롬프트로 요청, 똑같은 지식을 넘겼을 때 엔트로픽이 좀 더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예, 물론 프롬프트 잘 쓰면 더 잘 해주겠지만, 그리고 마지막까지 있으니까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제 시간을 마쳤고요. 또 빨리 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았어요. 뭐죠? 이거 책 교환권인가요? 스태프 계시나요? 좀 얘기도 없이 주셨네. 두 번 있어요. 두 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두번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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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요. 저 오픈 AI 이벤트 있었는데 지금 코드하고 드릴게요. 저희 이제 해당 그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는 튜토리얼을 여기 세법, 이법, 레그 공이 세법, 레그를 위한 피지컬 인베딩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코드로서 좀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 챗 모델에 아니죠. 라이벌리화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만드는 라이벌리 코드고요. 어, 제가 이제 추상화 모델 앱스트랙트 도큐먼트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여기 도큐먼트 모델은 페이지 컨텐트와 메타데이터와 인베딩이라는 세 개 필드만 딱 정의해 놨습니다. 정의해 뒀고요. 페이지 컨텐트는 문자의 필드고 메타데이터는 제이슨 필드고 인베딩은 제가 직접 재정의한 베이스 벡터 필드예요. 그러면 이제 인베딩 필드는 뭐 파이썬 타입을 따지면은 플로트, 실수형에 대한 리스트 타입으로 넣으면 되고요. 다음에 페이지 컨텐트는 문자열이고 메타데이터가 있죠. 그럼 세 개 필드를 같이 넣었어요. 직접 인베딩을 하는 거죠. 오픈 AI 인베딩 호출해서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관리성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떤 인베딩 모델 쓸 건지도 정해져 있고 차원수도 정해져 있는데 매번 내가 데이터 넣을 때마다 인베딩을 넣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장고 라이프 사이클도 있는데 이 두 개만 지정하는 거죠. 심지어 메타데이터 안 넣으면은 빈 사전으로 들어가도록 해놨고 페이지 컨텐트 하나만 넣어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포 크레이트라고 해서 저장 생성 직전에 호출되고요. 해서 인베딩 업데이트하고 혹은 수정할 때 페이지 컨텐트가 바뀌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성 시 혹은 페이지 컨텐트가 수정되었을 때 제가 업데이트 인베딩이라는 메서드 호출도 해놨습니다. 그럼 이 내부를 가보면은 내가 이 안에서 인베딩하는 이렇게 추상화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픈 AI 호출해가지고 이제 인베드 메서드는 이렇게 플러트 리스트 이런 것도 응답을 하고요. 인베딩 필드에 저장해 주면은 저게 생성 직전 혹은 수정 직전에 수행되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DB에 자동 조치가 지금 이제 도큐먼트 모델 이용하실 때는 그냥 도큐먼트 모델 클래스 오브젝트 플레이트 하시고 페이지 컨텐츠 인베딩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최적화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제 DB를 두 개 지원하고 플레이트냐 프로스게이트냐 이제 프로스게이트가 없으면 피지컬 확장도 지원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DB가 있는 거잖아요. DB를 어떻게 이중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DB를 나와줘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메이지를 원하는 데이터가 잘 바뀐다. 지금 마치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 중에 세법 바뀌어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세법 같은 데이터는 그냥 SQLite 벡터 활용해가지고 파일로 드시고 걔들 여러 서버마다 파일 복사해가지고 각자 로컬에서 SQLite DB를 뜯어서 그렇잖아요. 아까 그 SQLite 집대 서버 사람들도 로컬 캐시용으로는 정말 끝내줍니다. 하듯이 그러니까 로컬 캐시 같은 건데 실제 DB 같은 SQLite 확장은 좋으니까 상단력을 활용해 보시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시다. 좋습니다. 질문. 네, 시간이 다 됐죠. 14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양하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아까 카톡방도 좋고 혹은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파이허브.kr입니다. 이거 안 커지나? 여기 이제 카톡방이랑 여기 남겨둘 테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십시오. 네, 그러면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마치겠습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무슨 보컬 하신 거는 네, 네. 일로 와봐 전달